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쌤입니다. 오늘은 기하공차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하공차는 형상공차라고도 불리며 부품의 제작이나 조립을 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제품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치수 공차뿐만 아니라 대상물의 모양, 자세, 위치 및 흔들림이 형상에 대한 공차를 넣어주는 것이 기하공차입니다. 그럼 기하공차의 종류와 기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하공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의 14개의 종류로 나뉘는데 4가지를 나누는 기준 조건은 데이터 및 유무입니다. 데이터이란 기하공차를 규제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준을 말하는데 이 데이터 및 유무로 데이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 공차가 있고 데이텀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기하공차를 IM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데이텀과 같이 사용하는 기하공차를 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하공차 중 모양공차의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직도입니다. 진직도는 물체를 측정기구로 검사할 때 직선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진직도 공차를 축심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 공차 앞에 파이 기호를 붙여야 하고 진직도 공차를 면을 기준으로 규제를 한다면 공차 앞에 파이 기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는 평면의 허용 범위에서 특정 기구로 검사할 때 벗어난 크기를 말하며 치수의 평면도 지시를 한다면 윗면과 아랫면이 중심에 가상 플랜 기준으로의 평면도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의 공차 관리가 중요하며 면에 평면도 지시를 할 경우 그 면에 대한 평면도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진원도입니다. 진원도는 축이 중심에서 수직으로 단면을 했을 때 그 단면 현상이 진원 모양을 규제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원통도입니다. 원통도는 진원, 진직, 평행도의 복합공차로서 원통형의 물체를 특정 도구로 검사했을 때 원통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의 윤곽도입니다. 선의 윤곽도는 불특정한 호 형상으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하며 한 방향으로 여러 번 측정하여 검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면의 윤곽도입니다. 면의 윤곽도는 불특정한 곡면으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하며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체 면을 측정하여 검사합니다. 이렇게 데이텀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 공차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데이텀과 같이 사용하는 자세 공차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행도입니다. 평행도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물체 표면의 평행이나 데이텀의 기준으로 축심의 평행 허용 범위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하며 데이텀을 기준으로 축심 기준의 평행도를 넣을 시 공차 앞에는 파이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각도입니다. 직각도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물체 표면의 직각이나 데이텀을 기준으로 축심이 직각 허용 범위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하며 데이텀을 기준으로 축심 기준의 직각도를 넣을 시 공차 앞에는 파이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경사도입니다. 경사도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90도를 제외한 임의의 각도를 갖는 형체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만약 데이텀 기준으로 경사가 들어가 있는 축심에 경사도를 넣을 시 공차 앞에 파이 기호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텀을 사용한 자세 공차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다음으로 데이텀을 사용한 위치 공차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도입니다. 위치도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축 직선 또는 축심의 이론적으로 정확한 위치에서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동심도입니다. 동심도는 원통이 동일한 축심을 가지거나 직선상에 있으면 데이텀을 기준으로 동일 직선상에 있어야 할 축심의
허용 범위에서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동심도는 축심을 규제하므로 공차 앞에 파해기호를 붙여줍니다. 세 번째로 대칭도입니다. 대칭도는 데이텀을 기준으로 대칭 형상의 기준면 두 곳값을 측정 도구로 도출하여 가상의 중심 평면을 만들어 기준면 두 곳의 도출한 값을 적용함으로써 대칭 위치로부터 벗어난 크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데이텀과 같이 사용하는 자세 공차 및 위치 공차를 배우셨다면 데이텀과 같이 사용하는 흔들림 공차의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주 흔들림입니다. 원주 흔들림은 데이텀 기준으로 1회전 할 때 각각의 측정 도구 위치에서 수직하는 단면이나 원통면에서 측정 도구의 최대차를 말합니다. 원주 흔들림은 원통도와 진원도의 뜻을 포함하며 면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차 앞에 파해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온흔들림입니다. 온흔들림은 데이텀을 기준으로 측정 도구를 이동시키면서 회전시켰을 때 눈금의 최대차를 말합니다. 또한 온흔들림도 마찬가지로 면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차 앞에 파이를 붙이지 않습니다. 온흔들림 같은 경우 회전을 시키면서 측정 도구를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을 도출하는 측정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려서 기능적 필요할 때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아공차의 IT 기본공차의 등급은 5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아공차에 공차 넣는 자격증 팁을 알려드리면 IT 등급표에서 치수 부분이 3에서 50 이하까지는 1000분의 4에서 100분의 11까지의 공차를 가지고 있어서 기아공차를 넣을 시 공차값을 100분의 1로 통일해서 넣고 50초가부터 120까지는 100분의 1,5로 통일하고 120초가부터 250 이하까지는 100분의 2로 통일하여 사용하신다면 보다 빠른 도면 작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데이텀의 표시법은 4가지로 첫 번째로 기준면에 표시하여 넣거나 두 번째로 기준면의 치수 보조선에 표시하여 넣거나 세 번째로 중심선 양 끝에 표시하여 넣거나 네 번째로 기아공차에 표시하여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공차 표시법은 3가지로 첫 번째는 선 또는 면에 지시하여 넣거나 두 번째로 치수선을 기준으로 지지선을 뽑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범위를 지정하여 넣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첫 번째로 굵은 1.3선으로 원하는 부위를 선정 후 기준 치수를 넣어주고 그 위에 지지선을 뽑아 기아공차를 넣는 방법과 두 번째로 기아공차를 지시 후 공차 뒤에 슬러시를 치고 길이를 넣어 길이당 공차값으로 넣는 방법과 세 번째로 기아공차에 전체 공차를 넣은 후 밑에 길이당 공차를 넣어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공차 및 데이텀에 만드는 방법과 표시법을 배우셨다면 수정기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정기호는 대표적으로 최대 실체 조건인 MMC와 최소 실체 조건인 LMC가 있습니다. 최대 실체 조건 MMC의 개념은 최대 질량을 기준으로 원재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품의 형태의 상태를 말하며 구멍 같은 경우 공차값을 적용 시 지름이 가장 작을 때 많이 남으며 축 같은 경우 공차를 적용 시 지름이 가장 클 때 많이 남는다는 의미이고 공차 영역의 유연성 측면에서 기아공차에 MMC를 부여하면 모양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공차 영역보다 더 큰 공차 영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품이 조건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C 같은 경우 MMC의 반대 개념으로서 구멍은 최대로 가져가고 축은 최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MMC의 예를 들어보자면 보시는 것과 같이 MMC가 적용된 징직도를 가지는 축을 보시면 축은 최대 지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MMC는 C.2고 LMC는 9.8입니다. 여기서 MMC의 징직도 공차값은 축심 기준으로 0.2이기 때문에
MMC 10.2일 때 진직도 공차는 0.2이고 LMC 9.8일 때 보너스 공차가 적용돼 진직도 공차값은 0.6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공차 영역이 시로치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양품으로 인정받아 양품을 얻는 조건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약 MMC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도면 해석은 최대 허용 공차에서 최소 허용 공차 사이 진직도는 무조건 0.2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MMC 같은 경우 취급하는 물건에 따라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공차에 대해 배우셨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과제를 통해 충분한 실습을 꼭 하셔서 효과적으로 작업 시간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AD는 충분한 반복 수달이 꼭 필요합니다. 속성 CAD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